장문은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장문은 혼자 글을 쓰면 안 돼요. 혼자 글 쓰면 되게 잘 쓴 것 같아. 이게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대학교에서 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시험 답안지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생각보다 글씨를 좀 잘 쓰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라 더러우면 더럽다라고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장문은 깨끗해야 됩니다. 내용을 떠나서 딱 봤을 때 깨끗해야 돼요. 단락도 나뉘어 있고요. 북북 그은 것도 없죠. 돼지꼬리 없죠. 꺽쇠 없죠. 여러분들 면접관들은요. 한 명이 한 1000장을 넘게 볼 때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기도 전에 북북 긋고 돼지꼬리로 막 날리고 꺽쇠 표시하고 막 뒤로 가세요, 앞으로 오세요 이래 놓으면은 안 봐요. 진짜. 일단은 내용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깨끗하게 써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은 쉽게 쓰셔야 됩니다. 공부한 거 티내려고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프랑스의 뭐 철학자는 말했다. 들레즈 락강이 얘기했고 사르트르가 뭐라고 했고 꼭 인용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인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방송이나 언론은 우리 실생활을 다루는 영역이잖아요. 거기에 사르트르가 뭐하러 나옵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써라. 그리고 짧게 써라. 한 주 전에 주제를 고지해서 써오라고 해서 딱 모입니다. 4명이. 일주일 동안 가진 자료를 다 끌어쓰죠. 왜냐하면 난 얘를 이겨야 되니까. 얘한테 욕먹기 싫으니까 기분 나빠서라도 정말 자료를 다 끌어 모아서 이른바 웰메이드 글을 씁니다. 이걸 내가 썼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와서 보면 이제 서로 이제 돌려가면서 보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한 3-4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집에 가느냐? 안 갑니다. 통을 하나 준비했어요. 통.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여기다 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야 하나 뽑아. 뽑아서 북핵 문제다. 쓰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씁니다. 이걸 빈 종이를 놓고. 실전 연습이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 언론사 시험장에 가보면 그 시간 안에 분량을 다 못 채우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손이 막 이래요, 진짜. 1시간 내내 이러고 나오는 거야. 북북북 돼지 꼬리 꺽쇠 아이 망했다. 그런 걸 막으려면 실전 연습을 해야죠. 시간 정해놓고 못 쓴 대로 걷어요. 걷어서 그 자리에서 첨삭. 더 기분 나쁘지. 이게 글이냐? 서로 막 얘기하면서. 결국은 일주일 전에 고지했던 주제로 써오는 웰메이드 글과 지금 당장 실전 시험처럼 하는 이 글의 간극을 가장 많이 좁힌 사람이 합격을 합니다. 좋은 글은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이 언론에 있는 사람이나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장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 곳에 치우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양쪽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결론을 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툭 치고 결말에서 쓱 빠지는 겁니다. 툭 치고 쓱 빠지는 거예요. 모든 좋은 칼럼은 정확한 결말은 없어요. 열린 결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한 번쯤 떠올려 볼 때가 아닌가 싶다. 이런 걸 시사하는 게 아닌가 싶다. 쓱 빠지는 거예요. 나는 결론이 없어. 제가 신문사에 합격을 했죠. 딱 기자 선배가 들어와요. 좌, 우, 딱 쓰고 나가요. 다들 이제 뭐 요즘 말로 멘붕이죠. 어떤 애는 또 왼좌, 오른우 이걸 쓰고 있어. 왼좌, 오른우, 앞전, 뒤후 이러고 앉았어. 자, 좌우 왜 썼을까? 그 당시가 굉장히 이념 논쟁이 컸을 때입니다. 보수와 진보 갈등이 심했을 때예요. 전 거기서 그렇게 생각했죠. 뻔하지 않게 생각하자. 대부분이 처음부터 딱 씁니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얘기했다. 그러면서 막 신났어. 아주 막 쓰고. 저는 거기서 일례를 그냥 썼습니다. 영국을 처음 갔어요. 해외 탐방 프로그램 때문에 영국을 처음 간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업돼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처럼 이쪽을 보다가 빵! 그래서 이쪽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아니 바뀌었잖아 좌우가. 정말 치워 죽을 뻔했어요. 욕을 막 바가지로 하더라고. 물론 못 알아들었으니까 기분 안 나빴지. 굉장히 격하게 하더라고. 독일 말인 줄 알았어요. 예. 스미마센! 이러고. 그 얘기를 썼어요. 그냥 툭 하고 영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이제 보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죠. 본론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영국의 교통 시스템, 우리나라의 교통 시스템 어느 게 맞다고 할 수 있나? 그냥 다를 뿐 아닌가?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 보고 가는 거고 이렇게 썼어요. 본론을. 결론. 요즘 이념 논쟁이 뜨겁다. 좌든 우든 누가 맞다고 할 수 있을까? 쓱! 쓱! 빠졌어. 그냥 생각할 거리 주는 거죠.
열린 결말. 그렇게 써서 거기서 이제 합격을 했던 거죠. 면접이 두려운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질문이 어려워서인가요? 아니에요. 질문은 뻔해요. 대답이 어렵지. 왜? 뻔하지 않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아나운서가 왜 되려고 그러나? 존경하는 아나운서 누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뭔가? 20년째 물어보는 겁니다. 여자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보통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어 보이는 프로를 얘기합니다. 열린 음악회를 좋아합니다. 온 가족이 같이 거실에 앉아 TV에서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며 서로 간의 소통에 장을 만들고 정말 공영방송다운 방송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방송의 최일선에서 열린 음악회를 진행함으로써 온 가족이 소통하는 그런 방송인이 되고 싶습니다. 탈락! 여러분들 벌써 들으면서 이랬죠? 닭살입니다. 오글오글한 거예요. 실제로 그 프로를 보냔 말이죠. 그 면접관도 그 지망생이 열린 음악회를 안 보이는 걸 압니다. 왜냐? 주 시청층이 그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드라마 예능만 보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다 보여요. 왜 거짓말하냐는 겁니다. 내가 보는 방송의 저 진행자 대신 내가 하고 싶다라는 솔직한 마음이 드러나야 뽑아주는 거지. 보지도 않으면서. 저는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현무 씨는 뭐 좋아하는 프로는 뭡니까? 저는 개그 콘서트를 좋아합니다. 그랬습니다.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아나운서 지망생이 개그 콘서트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면접관들이 술렁술렁대요. 뭐냐? 이러기다. 굉장히 멍청한 대답이에요. 왜냐? 개그 콘서트는 아나운서가 진행할 확률이 제로입니다.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있었던 일을. 제가 막 공부를 하고 밤 10시에 도서관에서 나와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하고 있는데 어묵 파는 분이 자그마한 그 흑백 TV 같은 게 있어요. 지직지직 하는 거.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어묵을 빼면서 웃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어묵을 쓱쓱 빼면서. 너무너무 해맑게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뭘 저렇게 보시나 이렇게 보니까 개콘이에요. 정말 순간 나도 뭐가 됐든 간에 저 작은 상자 안에 들어가서 누군지 모를 저런 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면접관 한 7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여러분들 공채로 신입을 뽑을 때는 새로운 피를 수혈받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완전 세파에 찌들어가지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냥 비위나 맞추고 이런 사람 뽑고 싶겠습니까? 제 얼굴 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런 정말 순백색의 영혼이 부르짖는 얘기를 하니까 3명이 웃었어요. 너무너무 해맑게 웃었어요. 그 3명 중에 1명이 개그 콘서트 CP였습니다. 그리고 제발 제가 뻔하지 않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너무 튀지 마세요. 너무 튀면 튀어나갑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나운서 시험 볼 때 가야금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세팅만 5분이 걸려. 잠깐만요. 뚱뚱뚱 튜닝하고 뚱뚜둥뚱뚱뚱뚱 뚜두둥 KBS 한국방송 탈락! 여러분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튀라는 얘기입니다. 제 아나운서 생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했던 방송이 이수근 씨의 가발을 쓰고 고음 불가를 아침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거를 하고 아나운서실이 뒤집혀졌습니다. 왜냐? 전현무는 얼굴로 봤을 때는 앵커거든요. 그래서 얘는 뉴스를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뭐 얼굴이 한 10년차 앵커같이 생겼으니까. 전혀 뭐 예능 쪽으로는 생각이 없는 아이처럼 보이니까. 잘못 뽑았다 논란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얘 왜 이러냐 도대체 뭐 약 먹었냐. 사실은 면접 때까지는 제 자신을 속였던 거거든요. 들어오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나운서가 올바른 말, 바른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오해거든요. 아나운서들 욕 엄청 잘해요. 술 엄청 많이 먹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표준어도 생각보다 많이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 척 포장하는 게 요즘 세대에 안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리고 아나운서의 본분을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예능 프로에서 제가 게스트로 나갔는데 MC가 물어봤어요. 하마터면이 맞아요? 하마터면이 맞아요? 뭐 이 얘기 나온 거예요. 그냥 아나운서니까 나한테 물어봤죠.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방송 중에. 모르겠는데요? 내 이놈한테 물어보세요. 인터넷 검색 찬스 쓸까요? 뭐 별 얘기 다 했어요. MC도 놀래고 PD도 놀래고 아나운서실은 화가 나고 넌 아나운서 대표로 나서 뭐 하는 짓이냐? 나는 솔직히 몰라서 그런 건데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청자와 나의 장벽을 낮추고 쟤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마터면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쉬운 접근법이지. 그리고 실제로 방송 나와서 그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효과가 하나도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뭐가 효과적이야? 효과!
효과 뭐 이러고 다녔어요. 라디오에 효과 뭐 이러고 일부러. 그리고 뭐 멘탈 붕괴가 온다.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외계어고. 근데 솔직히 그냥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멘탈 붕괴를 대체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정신이 없다? 넋이 나갔다? 어리 빠졌다? 이상해. 그 느낌이 아니잖아요. 멘붕은. 우리의 멘붕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체할 말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 왜 그냥 무조건 쓰지 말라고만 하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아나운서로서 우리말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죠. 편안하게 접근했어요. 임창정 씨 노래 중에 표준어가 아닌 게 있다. 두려워 겁시나. 틀렸다. 겁이나. 어색하죠. 이렇게 어색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그게 뭐야 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게 결국은 아나운서실에 이제 그 뜻이 전해지니까 처음에는 지적을 좀 많이 당했었는데 이제는 뭔 얘기를 해도 인정을 해주시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은 넘어섰어요. 아나운서실하고. 근데 뒤따라 나온 게 춤 장벽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춤을 7년을 춰왔는데 뭐 소녀시대, 샤이니, 동방신기 이게 어디 보여줄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춤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아니 제가 춤을 다 잊어버렸어요. 정말 이런 춤 추고 박수 받는 건 저밖에 없을 거야. 야 이거 했다고 숨이 차다. 야 어쨌든 이게 돈 내고 배운 춤들입니다. 어떻게 나왔네요. 어떻게. 춤을 춰달라고 작가가 얘기를 해가지고 예능 프로그램 섭외가 돼서 너무 설레는 마음에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했는데 이것만도 안 나왔어요. 정말 몸부림만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가야겠다. 이거는 제작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홍대 학원을 가가지고 보름을 배웠습니다. 맹훈련 하루에 4시간씩. 마지막 날 선생님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현무 씨, 돈 안 받겠습니다. 돈을 안 받을 터이니 제발 우리 학원에서 배웠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협찬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어쨌든 그래서 춤을 췄고 루시퍼가 나올 때마다 저는 뜨끔뜨끔 놀랍니다. 어서 날 부르나 하고. 예. 정말 사실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렇지 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접신한 사람 같지 않아요? 이렇게 추고 나니까 아나운서실에서 발칵 뒤집힌 거예요. 실장님이 부르셨어요. 한숨을 딱 쉬시고 춤이 너무 더러운 거 아니냐. 실장님 입에서 더럽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차라리 네 동기인 오정현 아나운서처럼 잘 추든가 아니면 추지 말든가. 그게 뭐냐 도대체. 너무 역정을 내시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보름 동안 배워온 건데 잘 쳐보겠다고 배운 게 이 모양인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역정을 내시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때 심할서를 쓰고 춤을 다시는 더럽게 추지 않겠습니다라고 정확히 적어가지고 드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당시 노래가 좋다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KBS에. 전화가 왔어요. 현무 씨 나와주시면 안 돼요? 부르기를 하죠. 왜 부를까? 루시퍼 좀 쳐주세요. 저는 이제 춤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체 춤 못 춥니다. 그럼 그냥 나와주세요. 노래만 불러주세요. 나갔어요. 노래가 좋다. 나갔는데 그 당시 MC가 남희석 씨였는데 전현무 씨 하면 루시퍼 안 볼 수 없잖아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 이렇게 방청객들 여러분들 계시고 작가분들 있고 다 한데 거기서 저는 춤 금지령이 내려져 노래 그냥 틀어버렸어요. 또 끝났어. 끝나고 집에 와서 바로 두 번째 경위서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못 참고 또 춤을 춰서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춤을 추지 않겠다라는 글씨체를 오이샘물체로 예쁘게 써가지고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아나운서 실장님이나 이제 팀장님이 결국에 전염은 저런 아이다라고 해서 이제는 뭐 춤을 뭘 춰도 이제는 옷만 벗지 않는다면은 전혀 이제 터치 안 하는 수준까지 됐죠.
이건 뭐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루시퍼는 사실은 유재석 씨가 만든 겁니다. 제가 해피투게더를 10번을 나갔어요. 10번 중에 6번을 루시퍼를 쳤습니다. 처음에 해피투게더 루시퍼를 쳤을 때는 춤이 아니라 저거는 이제 거의 그 방송 사고 수준이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은 추지 말게 해야겠다라는 여론이 많았어요. 근데 유재석 씨가 해피투게더 나갈 때마다 전현무 씨랑 루시퍼 한번 봐야죠. 노래 계속 틀어버려요. 계속 추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쳤던 루시퍼는 그나마 학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동작을 기억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8번째 추니까 기억이 안 나요, 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아까 이것도 없는 동작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음악은 나오고 뭔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이걸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계속 시키니까 그렇게 엉망으로 한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큰 웃음을 준 거예요. 유재석이라는 분은 게스트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유재석이 전현무의 루시퍼를 만든 거죠. 그 유재석 씨한테 그게 처음으로 이제 감동받았던 일이고, 두 번째 감동은 KBS 연예대상이라는 거 아시죠? 연말에 예능인들 모아놓고 이제 상 주는 자리인데, 저는 이제 뭐 예능을 하지만 제가 뭐 아나운서 소속이기 때문에 어디 이제 뭐 앉을 데가 없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잖아요. 진짜 미치겠더라고. 어디 앉아야 되나 이거. 아, 안녕하세요. 예. 아, 박명수 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러고 있는데 유재석 씨가 현무야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앉아. 너 해피투게더 식구잖아. 그때 순간 진짜로 눈물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해피투게더 식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10번 나갔을 뿐인데 제가 이렇게 어리버리한 걸 보고 절 챙겨준 거예요. 얼마나 민망할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못 갔어요. 박명수 씨 때문에. 딴 자리에 앉았는데 그거를 연 2년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피투게더 식구인데 너 어디가 있어? 여기 와 앉아. 그 말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 저게 이제 뭐 예능 MC로서 성공한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이 정말 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유재석 씨 뭐 워낙에 좋은 이미지지만 저도 그런 걸 느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꿈을 잃지 말고 열정을 갖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 저는 그 말을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꿈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꿈을 이룰 줄 알아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뤄야 됩니다, 이럴 때는. 한 가지 꿈에 집착을 했다가는 정말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저는 딱 3년을 봤어요, 아나운서 시험. 3년을 봐서 3년 이상 또 떨어지면 그냥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쉽게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오래 꿈을 잡고 있는 사람도 안타까워요. 5년째 준비하고 있고 아니거든요. 아닐 때는 버려야 됩니다. 주변의 조언도 들어야 되고, 꿈 보험을 가져라. 화장품 살 때도 이거 사면은 에센스 줘요? 이거 사면은 비비크림 줘요? 별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다못해 화장품을 살 때도 그렇게 옵션을 따지면서 왜 자기 인생이 달려있는 꿈 얘기를 하는데 꿈 옵션을 안 가지고 있냐는 거죠. 너무 한 가지만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자기 꿈을 못 이뤄도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는 꿈 보험을 뭘 들었냐. 첫 번째 꿈은 아나운서, 두 번째 꿈은 기자, 세 번째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만약에 1지망, 2지망이 다 안 됐을 시에는 선생님을 하겠다. 난 그게 그냥 회사 직원보다는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3지망까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어리고 젊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냥 이제 부딪혀봐요. 까짓 거. 인생 한 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원치도 않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죠? 그냥 부딪혀보세요. 해서 안 되면 말고. 저도요, 사실요, KBS라는 좋은 직장을 놔두고 이렇게 프리랜서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도전이 부딪혀보는 겁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뻔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딪힐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본인의 꿈이 있다면 일단 부딪혀보고 안 되면 과감히 버리는 소프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